킹무법인 유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재영 변호사고요. 오늘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던 사건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핫한 사건 중에 하나죠.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씨 일가의 그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 내용의 인스타그램 글을 올렸고요. 또 이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글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그 폭로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씨 일가가 관여한 비자금, 그리고 이제 전우원 씨 표현에 의하면 검은 돈. 이 두 가지로 우리 일가가 큰 혜택을 받고 아직도 이 돈들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폭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포함한 자기 지인들이 마약을 했고 성범죄에 연루가 됐고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폭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로부터 현대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던 사건이고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내란죄나 뇌물수수죄로 사형 판결까지 선고받았던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검은 돈 부분이 더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그 내란죄랑 그 뇌물죄로 그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면서 추징금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추징금이 굉장히 컸어요. 2,200억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추징금을 이제 추징할 수 있는 한도 시한을 앞두고 300억 정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 납부를 못하겠다. 내 통장 잔고는 29만 1,000원이다 라고 해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래서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다. 부랴부랴 특별법을 마련해서 추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추징금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본인 재산에서만 추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재산까지 추징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공무원 몰수 특별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최종적으로 930억 원이 이제 추징이 안 된 상태로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 남은 추징금에 대해서 추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 국민들의 이제 관심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이런 폭로를 하면서 과거에 추징 못한 추징금, 저렇게 비자금과 검은 돈이 있다는데 추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국민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폭로로 인해서 그 비자금과 검은 돈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 못한 추징금을 추징을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에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징할 방법이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들에 대해서 추징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결정을 냈습니다. 추징도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벌은 그 죄를 지은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한테만 그 집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더 이상의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추징 시도들이 다 무산이 됐고 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 시도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받지 못한 추징금 이번 기회에 그 폭로가 됐으니까 다시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상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 그 검은 돈이 발견이 되면은 국가가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더 달리 봐야 돼. 추징을 명했던 이 추징금, 남은 추징금 930억 원에 대해서 이 돈을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수사나 뭐 세무조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자식들, 그 자식들 선에서 새로운 불법 행위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혹은 이게 비자금이나 검은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가지고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범죄 수익 은닉이나 범죄 수익 수수라는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이 범죄 수익이 새롭게 몰수나 추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몰수나 추징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됐든 추징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폭로에 있어서 비자금 검은돈과 관련된 폭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형사 범죄는 공소시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은닉행위나 수수행위가 파악이 된다고 해도 이게 또 공소시효의 안쪽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역시도 새로운 판결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자금이나 검은돈이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로 환수하는 절차까지 다다르기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절차나 산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번 폭로 대상이 된 그 전우원 씨랑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폭로 이후에 자신이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복용하는 모습들이 라이브로 이제 방송이 됐거든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범죄 혐의가 소위 요새 말하는 빼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전우원 씨 본인도 내가 이렇게 약을 먹는 건 내가 처벌받기 위해서고 나는 자수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전우원 씨가 자기 주변 지인들에 대한 범죄 폭로를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우원 씨가 지인으로 지목한 그 두 지인이 둘 다 이제 공군 중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국방부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마약과 성범죄 이런 죄들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건 일단 국방부에서 우리가 먼저 사실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든 특정 사람들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폭로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 입건전 조사를 통해서 해당 폭로나 범죄 사실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폭로의 대상자가 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먼저 사실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이건 수사기관으로 입첩이 돼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다만 그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는 검은 돈이나 그 비자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이게 또 팩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진다. 그렇게 되면 전우원 씨는 아까 말씀드린 마약 투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외에 명예훼손죄로도 추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전우원 씨의 폭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아직 초기 단계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에는 구체적인 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그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